세상의 모든 축구 이야기 풋볼 살롱입니다. 오늘은 축구 토토 승무패 22회차에 들어온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와 스페인 라리가 14경기 현미경 분석 및 최종픽 공유로 인사를 드립니다. 최근에 풋볼 살롱은 승무패 20회차, 21회차에서 연속으로 4등에 적중이 됐습니다. 멤버십 킹 등급 분들에게 공유를 드렸던 추가 독식픽이 연속으로 4등에 적중이 되면서 이번 22회차에서도 3회 연속 적중을 위해서 양질의 자료와 분석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풋볼살롱의 최종픽을 그대로 따라가시기보다는 살롱 코멘트 분석 내용을 기반으로 제가 폴더스 부족으로 가져가지 못하는 아까운 픽들은 투폴 추천이나 독식픽 추천으로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기 때문에 그러한 픽들을 활용을 해서 나만의 독식픽을 만드신다면 풋볼살롱이 멤버십 회원분들에게 공유를 드리는 이러한 추가 독식픽 못지않은 적중픽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풋볼살롱은 프로토에서 연이은 신들린 적중으로 멤버십 회원분들에게 적중의 기쁨을 안겨드리고 있습니다. 이 넷폴더 35.9배당, 고배당 적중픽이 나오면서 4연속 적중에 성공을 했습니다. 최근에 풋볼살롱 멤버십 회원분들에게 풋볼살롱이 직접 조합 및 구매를 해서 공유를 드렸던 고배당 적중픽이 연이어서 적중이 되고 있습니다. 44.1배당 적중픽이 있었고 38.7배당의 적중픽이 있었습니다. 풋볼살롱 멤버십 최대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풋볼살롱 멤버십 전용 네이버 카페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멤버십 전용 네이버 카페에 가입을 하시면 풋볼살롱의 조합픽과 분석 자료뿐만 아니라 제야의 고수분들이 직접 조합 및 구매를 하는 공유픽까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풋볼살롱 멤버십으로 합류를 하시면 이렇게 조합픽을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축구토토 승무패 분석에 제가 활용을 하는 현미경 분석 자료를 유튜브 동영상이 올라가기 전에 멤버십 회원분들에게 빠르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승무패 최종픽 같은 경우에도 빠르게 최종픽만 확인을 하실 수 있도록 멤버십 분들에게는 승무패 최종픽 이미지를 따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풋볼살롱 멤버십 가입 방법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풋볼살롱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시면 상단에 가입 버튼이 있습니다. 이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간단하게 멤버십 가입 절차를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승무패 22회차 현미경 분석 2부 첫 번째 경기는 발렌시아와 레반테의 경기입니다. 저는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현미경 분석 1부를 보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화면 위로 올라가는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1부 먼저 시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발렌시아 같은 경우에는 직전 베티스와의 구강컵 결승 경기에서 승부차기 끝에 패배를 당하면서 동기부여를 상실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연패 수렁에 빠져있는 최근의 안 좋은 흐름인데 사실상 1부 리그 잔류를 확정을 지은 상황에서 이 10위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동기부여는 있지만 유로파 리그나 컨퍼런스 리그 티켓을 노리기에는 상당히 애매한 승점인데다가 이 구강컵 결승에서도 패배를 당한 발렌시아이기 때문에 상당히 팀적으로 동기부여가 떨어질 수 있는 발렌시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홈 경기에서 5승 7무 4패로 원정에서의 5승 5무 7패보다 확실히 홈에서 강점이 있는 것이 발렌시아이고 레반테와의 상대전적을 보시면 2승 1무 1패의 흐름 속에서 홈에서만큼은 4승 1무로 레반테를 상대로 압도적인 우위가 있습니다. 백업 미들필더 모리바 선수가 징계로 빠지는 것을 제외하면 이렇다 할 전력 누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레반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강등권 경쟁을 펼치고 있지만 경기력 자체는 나쁘지가 않습니다. 5경기에서 2승 3패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세비야와의 홈 경기에서도 아쉽게 2대3으로 한 골차 패배를 당했던 레반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주전 공격수 마르티 선수와 데프루토스 선수가 최근에 부상으로 빠져 있지만 베테랑 공격수인 모랄레스와 솔다도 선수의 골 감각이 상당히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공격적으로 나쁘지 않은 모습이 있습니다. 최근 4경기 2승 2패 과정에서 득점이 10골이나 되어 있기 때문에 레반테가 충분히 화력적으로 뭔가를
보여줄 수 있는 매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리그가 5경기가 남은 상황에서 잔류권 17위 카디스와 승점이 6점 차이이기 때문에 충분히 산술적으로 봤을 때 1부 리그 잔류 가능성이 여전히 살아있는 것이 레반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발렌시아 쪽으로 투표율이 조금 몰린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발렌시아가 홈에서 강점이 있는 점과 홈에서 최근 레반테를 상대로 압도적인 상대 전적에 우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발렌시아 홈승도 충분히 가져갈 만한 픽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이 최근에 레반테가 강등권 경쟁 속에서 경기력 자체가 나쁘지가 않습니다. 특히 득점력이 살아나고 있는데 베테랑 공격수 모랄레스 선수와 솔다도 선수의 골 감각이 상당히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발렌시아는 사실상 동기부여가 별로 없는 순위인데다가 최근에 코파델레이 구강컵 결승에서도 승부차기 끝에 패배를 당하면서 기세가 한풀 꺾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레반테가 공격적으로는 최근 괜찮지만 여전히 수비 쪽에서 문제를 드러내고 있고 무엇보다 세트피스 실점이 라리가에서 두 번째로 많은 부분은 세트피스의 강점이 있는 발렌시아에게는 호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발렌시아의 떨어진 동기부여와 최근 좋지 못한 경기력, 레반테의 향상된 공격력과 1부 리그 잔류 의지 등을 고려를 한다면 레반테 사이드 구미가 당기는 매치이지만 레반테의 떨어지는 원정 수비력과 발렌시아의 홈 강세, 상대 전적의 우위를 고려했을 때 이 경기는 승패가 갈리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8번 경기는 승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는 빌바오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경기인데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내릴 확률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5경기 2승 2무 1패로 빌바오 특유의 다부진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전 카디스 원정에서 3대2 승리를 거뒀는데 홈에서 8승 3무 5패로 원정에서의 4승 9무 4패보다 확실히 홈에서 강점이 있는 것이 빌바오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 득점력이 11골이 증가하는 강점이 있습니다. 최근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2승 2무 2패로 굉장히 팽팽한데 3경기만 놓고 보자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상대로 2승 1무로 우위가 있는 것이 빌바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앙 미드필더 베스가 선수가 징계로 빠지고 공격수 산세트 선수가 최전방에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측면 수비 레케 선수가 부상 중이기 때문에 전력 누수가 조금 있는 것이 빌바오라고 보시면 되겠고 세트피스 공격력과 실점 모두 준수한 편인데다가 원체 탄탄한 수비력을 보여주는 빌바오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팀들도 꺼려하는 것이 빌바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격수 라울 가르시아 선수의 컨디션이 나쁘지가 않고 이냐키 윌리엄스 선수와 측면의 무니아닌 선수 역시 이 한몫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공격적으로도 꾸역골을 넣어줄 수 있는 화력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리그 5경기가 남은 상황에서 6위 소시에다드와 승점이 7점 차가 나고 있기 때문에 산술적으로는 6위까지 추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동기부여가 그렇게까지 없는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틀레티코 같은 경우에는 직전 그라나다와의 홈경기에서 0대0 무승부를 거두면서 최근 5경기 1승 2무 2패 하락세에 빠졌습니다. 원정 경기에서 성적이 떨어지는 것이 아틀레티코의 약점이고 최근에 무득점 경기가 무려 4경기나 되고 있습니다. 물론 맨시티를 상대로 무득점 2경기가 있었지만 최근에 주앙 펠릭스 선수가 부상으로 빠지는 가운데 핵심 공격수 그리즈만, 수아레즈, 코레아 선수의 무득점 행진이 길어지면서 확실히 공격력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틀레티코의 약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주전 수비수 사비치 선수가 징계로 빠지기 때문에 공수에 걸쳐서 전력 누수까지 있는 것이 아틀레티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치열한 챔피언스리그 티켓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5위 베티스에게 승점 4점 차로 쫓기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승점 추가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틀레티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최근 아틀레티코의 경기력을 고려하면 빌바오 원정에서 쉽게 승리를 거두기에는 어려워 보이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 최근 빌바오를 상대로 3경기 1무 2패로 승리가 없었던 아틀레티코이고 무엇보다 공격수 주앙 펠릭스 선수의 부상 이탈로 인해서 최근 5경기에서 4경기가 무득점 경기가 나왔을 정도로 공격력이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물론 2경기가 맨시티와의 경기였다고는 해도 최근 그리즈만, 수아레즈, 코레아 같은 핵심 최전방 공격자들의 컨디션이 매우 떨어져 있는 것이 아틀레티코이고
오히려 빌바오의 경우에는 무니아인이나 라울 가르시아 같은 베테랑 공격자원들의 컨디션이 나쁘지 않은 상황인데다가 올 시즌 홈에서 공격력이 상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틀레티코가 치열한 4위 경쟁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더 크다고 볼 수 있겠지만 빌바오 역시 산술적으로는 6위 컨퍼런스 리그 순위권까지 경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동기부여가 밀릴 것 같지 않은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틀레티코가 올 시즌 원정에서 성적과 수비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점과 핵심 공격 자원의 부상 이탈과 컨디션 저하, 핵심 수비수 사비치 선수의 징계 결정 등을 고려를 했을 때 이 경기는 이변 가능성이 다분한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 빌바오를 상대로 3경기에서 승리가 없었던 아틀레티코이고 개인적으로 승부패가 다 보이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지만 하나만 찍으라면 무승부가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빌바오 역시 최근에는 비아레알, 베티스 같이 자신들보다 순위가 높고 체급이 센 팀을 상대로는 이 좀처럼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홈에서는 셀타비고에게 0대2로 덜미가 잡히는 등 한창 좋았을 때보다는 빌바오 역시 경기력에 기복이 있다는 점에서 아틀레티코가 무승부까지는 충분히 노릴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승부패로 지울 것이 아니라면 단통 무승부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는 엘체와 오사수나의 경기인데 엘체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더스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엘체의 승리까지 가져가 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내릴 확률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엘체가 최근에 2연승의 상승세를 타면서 강등권과 순위가 상당히 멀어지고 있습니다. 홈에서는 6승 5무 5패로 원정에서의 4승 3무 10패보다 확실히 홈에서 강점이 있는 것이 엘체이고 오사수나와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최근에 무승부가 상당히 많습니다. 4무 2패 흐름 속에서 지난 11월 오사수나 원정에서도 1대1 무승부를 거둔 바 있습니다. 올 시즌 리그에서 3연승은 없었기 때문에 패턴적으로 봤을 때는 엘체의 승리가 없을 것이라는 패턴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핵심 왼쪽 풀백 모이카 선수가 직전 경기에서 조금은 부상을 당했다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이 모이카 선수의 출전 여부가 상당히 관건으로 보여집니다. 최근에 공격수 루카스 보에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있는 엘체이고 이 5경기 남겨둔 상황에서 강등권 18위 그라나다와 승점이 8점 차가 나고 있기 때문에 일부 리그 잔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것이 엘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왼쪽 풀백 모이카 선수가 3경기 1골 1도움으로 측면 공격을 이끌고 있는데 이 모이카 선수의 출전 여부가 반반 정도로 보이기 때문에 모이카 선수의 출전 여부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베테랑 측면 자원인 호산과 피델 선수가 제 몫을 해주고 있는 엘체이기 때문에 엘체 특유의 4-4-2 포메이션의 측면 공격이 살아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라리가에서 제공권이 14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제공권 2위를 달리고 있는 오사수나를 상대로 제공권에서 조금은 밀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오사수나 같은 경우에는 레알 마드리드와의 홈경기에서 1대3으로 패배를 당했지만 최근에 5경기 3승 2패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홈과 원정에서 비교적 기복이 없는 성적을 보여주는 것이 오사수나이고 이 주전 수비수 크루즈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있는 것을 제외하면 이렇다 할 부상 자원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리그 10경기에서 무승부가 없었던 빠꾸 없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의외로 무승부보다는 승패가 갈리는 흐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장신 공격수 부디미르 선수가 4경기 연속골을 넣어주면서 절정의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고 에레라 골키퍼 같은 경우에는 직전 레알 마드리드와의 경기에서 페널티킥을 무려 2개나 막아내는 선방을 보여줬기 때문에 에레라 골키퍼의 선방 능력이 점점 살아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위 소시에다드와 승점이 11점 차가 나고 있기 때문에 컨퍼런스 리그 티켓을 노리기에는 상당히 애매한 승점과 순위라는 점에서 동기부여 자체는 아직까지 강등의 가능성이 조금 남아있는 엘체보다는 조금 떨어질 수 있는 면이 있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엘체의 왼쪽 측면 수비수 모이카 선수의 출전 여부가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엘체의 주요 공격 방향인데 이 레프트 사이드 왼쪽 방향이 43%로 왼쪽이 주요 공격 루트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엘체의 경우에는 모이카 선수와 피델 선수가 구축하는 왼쪽 측면 라인이 주요 공격 루트인데 이 모이카 선수가 측면 크로스와 오버래핑이 상당히 좋은 선수인데다가 최근에는 득점까지 하고 있는
좋은 컨디션을 보여줬는데 직전 경기에서 부상 여파가 조금 있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물론 출전 가능성이 조금은 높다고 보여지지만 어쨌든 모이카 선수가 만약에 결장이 된다면 엘체가 자랑하는 왼쪽 측면 공격의 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나마 고무적인 것은 엘체가 오른쪽 측면 라인인 호산 선수와 테테 모렌테 선수의 컨디션이 조금은 살아나고 있다는 점에서 엘체가 왼쪽 측면 공격이 죽는다면 오른쪽 측면에서도 뭔가 해결책을 제시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사수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경기력 자체가 나쁘지가 않습니다. 특징적인 것이 최근 리그 10경기에서 5승 5패로 무승부가 없는데 오사수나가 현재 리그 9위라는 점에서 6위 소시에다드와의 승점차가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 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컨퍼런스 리그 티켓 순위 경쟁이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무승부보다는 승점 3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적극적인 경기 운영을 통해서 최근에 10경기 5승 5패 승패가 갈리는 모습이 있습니다. 최근에 오사수나가 패했던 5패가 아틀레티코, 소시에다드, 바르셀로나, 베티스, 레알 마드리드 같이 자신들보다 순위가 높고 체급이 강한 팀과의 경기였고 이 5승을 거둔 팀들 중에서 비아레알을 제외하면은 모두 오사수나보다 순위가 낮은 팀들 라이오, 레반테, 알라베스, 발렌시아 같은 약팀들이었기 때문에 이 적극적인 경기 운영 속에서 자신들보다 순위와 체급이 낮은 팀들을 상대로는 승리를 거두고 있는 오사수나라는 점에서 충분히 엘체를 상대로도 승리를 노릴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양팀 2부 리그 시절부터 맞대결까지 무승부 흐름이 많은 상승이 있지만 이번만큼은 무승부보다는 승패가 갈리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엘체의 경우에도 아직까지 산술적으로는 2부 리그 강등의 위협이 있지만 잔류 가능성이 높은 승점이기 때문에 강점이 있는 홈에서 적극적인 운영을 바탕으로 충분히 시즌 첫 3연승을 노릴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10번 경기는 엘체의 단통 패배로 가는데 폴더스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엘체의 승리까지 가져가 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는 토트넘과 레스터의 경기인데 토트넘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식을 노려보실 분들은 레스터의 승리까지 가져가 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수 확률이 12%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비가 내릴 확률은 조금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토트넘 같은 경우가 최근에 두 경기에서 1무 1패 하락세에 빠지면서 챔피언스리그 티켓 순위 경쟁에서 조금은 밀린 부분이 있습니다. 4위 아스널에게 승점 2점차 뒤진 5위에 머물고 있는데 이 손흥민 선수가 직전 경기에서도 무득점에 그치면서 최근에 주춤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해리 케인 선수 같은 경우에는 레스터 시티를 상대로 최근에 4경기 4골 2도움으로 강한 모습이 있었는데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레스터를 상대로 최근에 4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도 홈에서 성적이 더 좋은 것이 토트넘이고 최근 레스터와의 상대전적을 보시면 4승 2패로 우위에 있습니다. 지난 1월 레스터 원정에서는 3대2로 승리를 거뒀던 토트넘이고 이 윙백 도어티 선수가 시즌 아웃이 됐기 때문에 최근에 오른쪽 측면 공격이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는 약점이 있습니다. 레스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컨퍼런스 리그를 병행을 하고 있는데 AS 로마와의 4강 홈 경기에서 1대1 무승부에 그쳤습니다. 최근에 3연속 무승부, 무자비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데 프리미어 리그 기준으로 원정에서 성적이 떨어지는 약점이 있습니다. 이 미드필더 은디지 선수가 시즌 아웃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원 쪽에서 전력 누수가 조금 있는 것이 레스터 시티이고 세트피스 실점이 가장 많은 것이 레스터이기 때문에 세트피스로 실점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만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득점력이 최하위권이기 때문에 레스터가 의외로 세트피스 약점이 드러날 가능성은 떨어져 보입니다. 프리미어리그 순위가 상당히 애매한 순위이기 때문에 컨퍼런스 리그나 유로파 리그 티켓을 노리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승점이라는 점에서 컨퍼런스 리그에 집중할 가능성도 조금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레스터 시티가 선수층이 두터운 팀이 아니기 때문에 올 시즌 유럽 대항전 이후에 치른 리그 경기 성적에서 5승 2무 4패의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다음 경기가 원정 경기였을 때는 1승 2무 4패로 상당히 좋지 못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토트넘전을 치른 다음에 4일 뒤에 AS 로마와 2차전 원정을 떠나는 일정이기 때문에 이 토트넘을 상대로 로테이션을 가동할 가능성도 조금은 있어 보입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지지난 브라이튼전에서도 침묵을 했었던 손흥민 선수인데 당시 브라이튼을 상대로 4경기 무득점 침체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브라이튼의 경우에는 뒷공간이 많이 나오는 팀임에도 불구하고 손흥민 선수가 최근 무득점 경기를 펼쳤던 팀과의 대결에서는 무기력한 모습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레스터 또한 수비적으로 공간이 없는 팀이 아니지만 최근 손흥민 선수가 레스터 상대로 4경기 무득점 침체이기 때문에 지난 브라이튼전처럼 손흥민 선수가 침묵을 한다면 토트넘이 공격 마무리에 있어서 상당히 고전할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토트넘이 윙백 도어티 선수가 부상으로 빠지면서 윙백 자원들의 공격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약점이 있고 무엇보다 최전방 공격 자원인 해리 케인 선수가 중원으로 내려와서 풀어주는 플레이메이킹 패턴이 이 상대 팀들로 하여금 어느 정도 간파를 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레스터시티가 현재 미드필더 은디지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이 레스터시티의 중원에서 토트넘의 해리 케인 선수를 이 피지컬적으로 견제할 만한 레스터의 중원 자원이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토트넘이 공격적으로 유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레스터의 경우에는 현재 승점과 순위가 상당히 애매하기 때문에 프리미어리그보다는 컨퍼런스 리그 4강 경기에 집중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직전 로마와의 1차전 홈 경기에서 1대1 무승부, 아쉽게 무승부를 거뒀지만 로마 원정에서 충분히 해볼 만한 상황이기 때문에 토트넘전에 조금 힘을 빼고 로마 원정에 포커스를 맞출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실제 최근에 레스터 시티의 감독 로저스 감독이 컨퍼런스 리그 경기에서는 이 중앙 수비 조합을 포파나 에반스 조합을 기용을 하고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는 쇠윤지와 아마티 중앙 수비를 번갈아 가면서 기용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이 프리미어리그에서 나오고 있는 쇠윤지 아마티 수비 조합이 더 불안 요소가 많다고 보이기 때문에 토트넘이 충분히 공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레스터 시티의 경우에는 항상 세트피스 실점이 많은 팀이라고 제가 강조를 드리는데 토트넘의 경우에는 세트피스 득점력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레스터로서는 호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토트넘이 역습 득점이 많은 팀인데 레스터가 역습 실점이 많은 팀인 것은 토트넘에게 호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토트넘의 4위권 경쟁 동기부여와 체력 우위, 날카로운 역습 한방, 레스터의 컨퍼런스 리그를 대비한 로테이션 가능성을 고려하면 토트넘의 승리가 그려지는 매치이지만 레스터가 약점인 세트피스에서 실점을 하지 않으면서 부상에서 돌아온 제이미 바디 등을 앞세운 역습 한방, 여기에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최근 레스터 상대로 득점이 없었다는 징크스까지 고려를 한다면 의외의 이변 결과도 한번 노려볼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토트넘이 투표율 1등을 달리고 있다는 부분도 상당히 불안한 요소이기 때문에 독식을 노려보실 분들은 과감하게 승패로 갈라보실 것을 추천드리면서 저는 토트넘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는 그라나다와 셀타비고의 경기인데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수 확률은 1%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비가 내릴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라나다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원정에서 깜짝 무승부를 거두면서 강등권 탈출의 희망을 살리고 있습니다. 최근 5경기 1승 2무 2패로 흐름은 좋지 못한데 그래도 홈에서는 근소하게 성적이 향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셀타비고와의 상대적을 보시면 홈에서는 셀타비고와 2연속 무승부를 거두고 있는데 지난 9월달 셀타비고 원정에서는 0대1로 패배를 당한 바 있습니다. 그라나다가 우려스러운 것은 중앙 수비 쪽의 공백이 상당히 큽니다. 중앙 수비수 두아르테 선수와 디아즈 선수가 결장이 유력하고 측면 수비수 퀴니 선수가 징계로 빠집니다. 중앙 수비 토렌테 선수 역시 부상으로 빠져 있고 왼쪽 측면의 수비수 네바 선수까지 부상 여파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수비 쪽의 공백이 상당히 예상이 되고 있는 그라나다 있고 그래도 고무적인 것은 세트피스 득점력이 의외로 라리가에서 두 번째로 높은 그라나다이기 때문에 세트피스 기회를 살린다면 득점을 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최근에 공격수 수아레즈, 마티스, 푸에라타스 같은 핵심 공격자들의 컨디션이 조금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강점인 세트피스를 살려야지 가능성이 있는데 이 17위 카디스와 승점이 1점 차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충분히 잔류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점에서 동기부여적인 측면에서는 그라나다가 한 수 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셀타비고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5경기 1승 1무 3패 기복이 있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전 헤타페와의 홈경기에서 0대2 패배를 당했는데 원정에서 근소하게 수비력이 향상이 되면서 짠물 수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앙 수비수 무리오 선수가 징계로 빠지는 셀타비고이고 오른쪽 측면 수비수 우고마요 선수 역시 부상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셀타 역시 수비 쪽에 공백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셀타비고는 세트피스 득점력이 라리가 꼴찌인데 수비력만큼은 최소 실점 2등을 달릴 정도로 세트피스 수비는 상당히 좋기 때문에 그라나다의 강점인 세트피스가 살아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셀타비고 역시 핵심 공격수 아스파스, 산티미나, 데니스 수아레즈 같은 선수들의 골 감각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라나다가 의외로 직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원정에서 무실점 0대0 무승부를 기록한 만큼 이번 경기 역시 셀타비고가 그라나다의 수비를 뚫는데 의외로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라나다와 승점 차가 9점 차가 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1부 리그 잔류가 유력하다는 점에서 동기부여는 그라나다보다는 확실히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동기부여적인 측면에서 그라나다가 강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동기부여만 놓고 그라나다 승을 가기에는 애매한 경기이고 그렇다고 셀타비고 승리를 찍기에는 최근 셀타비고의 경기력이 기복이 있다는 점에서 무승부 구미가 당기지 않나 싶습니다. 그라나다의 경우에는 현재 중앙 수비 쪽에 부상 및 징계 결장자가 많은데 그럼에도 아틀레티코 원정에서 무실점 0대0 무승부를 거둔 바 있습니다. 따라서 수비 집중력이 조금은 살아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반면에 셀타비고는 아스파스, 산티미나 핵심 공격자들의 컨디션이 떨어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라나다 역시 수아레즈, 마치스, 푸에르타스 같은 핵심 공격자들의 컨디션이 썩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원정에서 오히려 짬볼 수비를 보여주는 셀타의 수비를 고려를 했을 때 그라나다 역시 수비를 뚫기에는 상당히 버거운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그라나다가 올 시즌 의외로 세트피스에서 12골이나 넣으면서 라리가에서 두 번째로 세트피스 득점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셀타비고는 세트피스 실점이 라리가에서 두 번째로 적은 팀이기 때문에 그라나다가 세트피스로 재미를 볼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양팀 모두 서로의 수비를 뚫기에는 힘들어 보이는 매치이고 강등권 경쟁을 펼치고 있는 그라나다가 현재 17위 카디스와 승점 차가 1점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패하는 것보다는 무승부로 1점을 가져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셀타비고 역시 1부 리그 잔류가 유력한 상황이지만 산술적으로는 1부 리그 이 잔류가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승부로 승점 1점을 추가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팀 최근 그라나다 홈에서 2연속 무승부가 나왔던 맞대결인 만큼 이번에도 저득점 무승부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2번 경기는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는 웨스트햄과 아스날의 경기인데 웨스트햄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수 확률은 4%로 비가 내릴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프랑크푸르트와의 홈경기에서 1대2 충격적인 패배를 당하면서 결승 진출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물론 경기 내용 자체가 압도적이었다고 볼 수 있겠지만 골 결정력 측면에서 골대를 2번이나 때리면서 아쉽게 홈에서 패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프리미어리그 기준으로 홈에서 9승 3무 4패로 원정에서 6승 3무 8패보다 확실히 홈에서 좋은 성적을 보여주는 것이 웨스트햄인데 아스날과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최근에 5경기 1무 4패로 열세인 부분이 있습니다. 주전 수비수 오구본나가 장기 부상 중인 가운데 공백을 메워줬었던 중앙 수비수 도슨 선수가 징계로 빠지기 때문에 중앙 수비 쪽에 공백이 불가피한 웨스트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프랑크푸르트전 이후에 3일 뒤에 아스널과 홈 경기를 치르는 일정이기 때문에 체력 누수가 상당히 심하다는 점에서 이번 경기 로테이션을 돌릴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올 시즌 유로파리그 이후에 치른 리그 경기 성적이 3승 2무 5패인데 그래도 홈에서는 3승 1무 2패로 나름대로 준수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그 4경기가 남은 상황에서 5위 토트넘과는 승점이 6점 차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유로파리그 티켓 순위 경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동기부여가 조금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모든 대회 6경기에서 승리가 1승밖에 없었습니다. 1승 2무 3패 하락세에 빠져있는 것이 웨스트햄이고 그래도 공격수 안토니오 선수가 11경기 만에
프랑크푸르트전에서 득점포를 가동한 것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프랑크푸르트전에서 주축 자원들 대거 풀타임을 소화를 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 로테이션을 가동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첼시에 이어서 맨유까지 꺾어내면서 또다시 4위 탈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만약에 웨스트햄을 상대로도 승리를 거둔다면 4위 경쟁의 탄력을 충분히 받을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원정에서는 8승 1무 7패로 성적과 수비력이 떨어지는 약점이 있는 것이 아스날이고, 오른쪽 측면 자원인 사카 선수가 몸 상태가 100%가 아니기 때문에 오른쪽 측면 쪽에서 화력 약화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토마스 파티 선수가 중원에서 빠지면서 우려가 심했는데, 그래도 엘레니 선수가 그라니트 자카 선수와 함께 중원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엘레니 선수가 또다시 활약을 해줄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보여집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직전 프랑크푸르트와의 홈경기에서 1대2로 패한 웨스트햄이 로테이션을 얼마나 돌리느냐가 관건으로 보여집니다. 웨스트햄의 모예스 감독의 경우에는 리옹과의 유로파리그 8강 매치업에서는 리옹과 1차전 치른 이후에 브렌트포드전에서 로테이션을 가동을 하지 않고 주전 자원들을 투입을 했는데, 이 4강을 앞두고서는 첼시 원정에서 일주일간 휴식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분적인 로테이션을 가동한 바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유로파리그 결승 진출에 대한 모에스 감독의 열망이 있다는 점이고, 비록 프랑크푸르트와의 홈경기에서 1대2로 패배를 당했지만 경기력 자체가 웨스트햄이 더 좋았고 골대 불운도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아스날전에 힘을 뺀 다음에 프랑크푸르트 원정에서 포커스를 맞출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실제로 8강 경기에서 리옹에게 홈에서는 1대1로 비겼던 웨스트햄이지만 오히려 리옹 원정을 떠나서 3대0 완승을 거두고 4강에 진출한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프랑크푸르트 원정에서도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 중일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웨스트햄이 아직 산술적으로 4위권 경쟁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맨유와 6위 자리를 놓고 싸우는 입장이기 때문에 프리미어리그 일정도 소홀히 할 수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아스날은 최근 첼시, 맨유, 강호를 연파하면서 상승세를 탔고, 무엇보다 핵심 미드필더 토마스 파티 선수가 빠진 공백을 미드필더 엘레니 선수가 기대 이상으로 메워주고 있습니다. 엘레니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홀딩 미드필더 역할을 소화할 경우에는 상당히 불안한 모습이 있지만 최근에는 그라니트 자카 선수와 함께 3선을 구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 기량을 발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부상 중이었던 우측면 수비수 토미야스 선수가 직전 맨유전에서 짧게나마 복귀전을 치렀기 때문에 오른쪽 측면 수비와 공격이 강화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물론 아스날로서는 핵심 측면 자원인 부카요 사카 선수의 출전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고, 만약 사카가 선발로 나오지 못한다면 아스날의 공격력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아스날이 원정에서 성적과 수비력이 떨어지는 약점이 있지만 최근 웨스트햄을 상대로 압도적인 상대전적인 우위와 4위 사수에 대한 열망, 웨스트햄의 유로파리그를 대비한 로테이션 가능까지 고려를 한다면 그래도 아스날 쪽으로 조금은 기우는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13번 경기는 웨스트햄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는 14번 경기로 들어온 라요와 소시에다드의 경기인데 승패로 가르면서 이변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요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동기부여가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1부 리그 잔류가 확정이 된 상황에서 그래도 홈 깡패 라요 면모가 나와준다면 최근에 공격력에 문제가 있는 소시에다드를 상대로 승리까지 노려볼 수 있는 매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직전 바르셀로나 원정에서도 깜짝 1대0 승리를 거둔 라요인데 최근에 모든 대회 12경기에서 4무 8패로 승리가 없다가 최근에 2연승으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홈에서 8승 4무 4패로 원정에서의 3승 3무 11패보다 확실히 홈에서 강점이 있는 것이 라요이고, 이 소시에다드와의 상대전적을 보시면 1승 3무 2패로 조금은 열세인데 지난 8월달에 소시에다드 원정에서는 아쉽게 한 골차 패배를 당한 바 있습니다. 주전 측면 수비수 발리우 선수가 징계로 빠지고 중앙 수비수 사벨치치 같은 경우에는 2달째 부상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수비 쪽에 공백이 조금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라요의 특징이 세트피스 득점이 6골밖에 없는데 기대 득점 같은 경우에는 13.5골로 라리가에서 1위를 달릴 정도로 위협적인 장면 자체는 연출을 많이 하는데 세트피스 상황에서 득점력, 골 결정력이 부족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최근에는 과르디올라가 5경기에서 3골, 측면에 가르시아 선수가 5경기 1골 1도움, 측면에 팔라존이 5경기에서 3개의 어시스트를 기록을 하면서 공격을 이끌고 있고, 오스카 트레오라는 에이스 공격 자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13경기째 공격 포인트가 없는데 최근에는 백업으로 나오면서 체력 안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트레오 선수까지 제 몫을 해준다면 라이오가 홈에서 충분히 이를 낼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승점 40점으로 11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1부 리그 잔류가 사실상 확정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에는 바르셀로나와의 홈 경기에서 0대1로 패배를 당했습니다. 현재 이 유로파리그 티켓 순위를 치열하게 경쟁을 펼치고 있는 소시에다드인데 5경기 남은 상황에서 4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도 승점이 6점 차이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챔피언스 리그 티켓까지 경쟁이 유효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실점이 무려 17골이나 증가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약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최근에 핵심 공격수 오야르사발 선수가 시즌 아웃이 되면서 골 결정력에 어려움이 있는 데다가 플레이메이커 다비드 실바 같은 경우에는 징계로 빠지기 때문에 가뜩이나 공격력이 안 좋은 소시에다드가 최근에 이삭, 측면의 야누자이, 공격수 세를로트까지 무득점 행진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다시 빈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최근에 리그 9경기에서 5승 2무 2패로 굉장히 좋은 성적을 보여줬지만 득점이 8골로 져져 있기 때문에 라이오를 상대로 무득점 행진이 이어질 수도 있는 매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동기부여적인 측면에서는 소시에다드가 유리해 보이지만 최근 경기력적으로 라이오 사이드 구미가 당기지 않나 싶습니다. 먼저 라이오가 최근 모든 대회 12경기에서 승리가 없다가 2연승으로 분위기 변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직전 바르셀로나 원정에서 1대0 승리를 거둔 라이오이고, 이 공교롭게도 소시에다드는 직전 경기가 홈에서 바르셀로나를 상대한 맞대결이었는데 소시에다드는 바르셀로나에게 0대1로 패배를 당한 바 있습니다. 소시에다드가 기본적으로 짠물 수비 팀이지만 원정에서는 실점이 17골이나 증가를 하고 최근에도 홈에서는 무실점 경기가 많았지만 원정에서는 실점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시에다드의 핵심 공격수 이삭, 야누자이, 세르루트의 컨디션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 오야르사발이라는 에이스 공격 자원이 아웃된 상황에서 여전히 공격 쪽에 문제가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라이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공격력이 떨어져 있다가 최전방이 과르디올라 선수가 골 감각이 올라오고 있고 측면에 팔라존과 가르시아 선수 역시 컨디션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 공격적인 측면에서는 라이오가 좀 더 날카롭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베테랑 플레이메이커 트레오 선수가 최근에 부진했지만 체력 안배를 최근에 받고 있기 때문에 트레오 선수가 활약을 해준다면 오히려 라이오가 공격적으로는 좀 더 짜임새가 있는 모습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홈에서 성적이 훨씬 좋은 라이오이고 2부 리그 강등 걱정이 없지만 남은 경기 결과에 따라서 10위권 안쪽의 순위까지 넘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승점에 대한 동기부여가 의외로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최근 소시에다드 역시 9경기 5승 2무 2패 나쁘지 않은 흐름과 여전히 챔피언스 리그 유로파 리그 티켓 경쟁이 유효한 상황이기 때문에 쉽게 패할 것 같지 않은 경기라는 점에서 이 경기는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승무패 22회차 현미경 분석 1부와 2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가오는 승무패 23회차 분석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 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